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업종별 대표 기업에 대해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릴 심영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소서를 요리하라 라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과연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요리해야 될지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바다에서 갓 잡은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맛있는 해물탕을 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자기소개서에서 신선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직무와 관련된 인턴 등 실무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 등 경진대회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공계는 어떨까요? 이 세 가지 플러스 두 가지가 더 합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산학협력수행 과제 경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논문 관련된 수상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못 쓰고 문장을 잘 만들고 오타 없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이런 신선한 재료가 있다면 충분히 요리에 투하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비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선한 재료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흔히 골목에 작은 떡볶이집이나 순댓국밥집을 보더라도 줄 서서 먹는 집이 있죠? 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집만의 특별한 양념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일례로 CJ그룹에 합격한 친구는요, 남대문 시장에서 여자 속눈썹 파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쓰거든요. 그 자체가 되게 특별합니다. 연령대별로 고객들을 갖다가 분류해서 고객 응대 메뉴를 만들어서 월 매출 2천만 원에 1천만 원을 갖다가 책임졌다라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풀어나가거든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요. 또한 그 영업관리 직무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관리 직무에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이 특별한 양념을 활용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더불어 매칭시켜주면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맛있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는 특별한 양념을 가지고 요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 정리정돈해서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주 비빔밥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비빔밥이 다 섞어져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고추장도 묻어있고 한다면 과연 맛있게 먹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자기소개서에 좋은 내용 가지고 특별한 내용 가지고 썼다고 하더라도 줄 띄움과 줄을 바꿈과 줄을 맞춤이 없이 그냥 계속 쭉 이어진다면 짧은 기한 안에 많은 서류를 읽어야 되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이 아플 수밖에 없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줄 띄워주시고요. 줄을 바꿔주시고요. 줄을 맞춰주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비법을 알려드리면 숫자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1점, 2점 나눠주시고요. 1괄호, 2괄호, 변경 전후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부호를 한번 써보십시오.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시는 겁니다. 간혹 취업준비생들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숫자를 써도 되는 겁니까? 문자를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거꾸로 물어보죠. 그 친구들한테. 왜 쓰지 말라고 했어? 인사 담당자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아닙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사원도 모집하기 때문에 경력사원들은 뭐를 내죠? 경력기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경력기술서는요, 절대로 다 풀어 쓰지 않습니다. 다 붙여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1점, 2점, 1괄호, 2괄호, 1동그라미, 2동그라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표, 그래프, JPG 파일로 사진 파일. 이렇게 경력기술을 작성하게 되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20페이지, 30페이지가 되더라도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력기술서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러한 경력기술서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임팩트 있게 어필하자는 것이죠. 한번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여러 가지 요리를 다 먹어봤습니다. 해물탕, 떡볶이, 그다음 비빔밥. 하지만 가장 맛있는 밥은 무슨 밥입니까? 네, 엄마가 해주는 집밥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실례로
국사학과 여학생이 스타벅스 코리아,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런 곳에 합격을 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맞는 경험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대학 시절보다 더 오랜 기간인 4년 10개월의 기간을 파리바게트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필할 때 매출을 높였다는 식의 어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세트 메뉴를 구성하고 뭐 매대를 밖으로 빼내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만 좀 더 진정성 있게 정성을 가지고 어필하고자 다음과 같이 풀어나갔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4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파리바게트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켰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4년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입었던 앞치마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빨아서 대려 입었습니다. 이처럼 입사 후에도 기본에 충실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을 어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4가지 비법을 여러분께 충분히 전수해드렸고 이것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다른 지원자하고 차별화된 이런 성과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업종별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K텔레콤입니다. 우선 SK텔레콤 정보통신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업종 중에서 SK그룹은, SK텔레콤은 끼와 열정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SK텔레콤에 합격한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요. 5,000m 고산 등반했던 경험, 아프리카에서 사진관 창업했던 경험, 또는 공모전 등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재능 기부했던 경험,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다 알기로는 직무 적합성이 최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과 조금 다른 끼와 열정을 강조하는 그룹들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SK그룹에서는 만약에 SK텔레콤에 응시를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끼와 열정, 도전정신이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충분히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최근 5년 이내에 했던 경험 중 장애인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했던 경험. 자,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정과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문항들이 자기소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이라고 무엇을 뜻합니까? 예전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와 가장 가까운 그런 학창시절의 경험을 갖다가 어필하는 것이 입사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예측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직무 적합성이 아닌 경험에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열정이 느껴지고 도전정신이 느껴진다면 충분히 채용 담당자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무 적합성에 굳이 구애받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어서 이랜드그룹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랜드그룹 역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되게 높은 그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랜드그룹은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채용팀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사원 대리급으로 약 90명을 선발해서 자회사인 켄싱턴 호텔에 합숙을 시켜서 자기소개를 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랜드를 선택한 이유와 이랜드에 입사 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첫 번째, 이랜드를 선택한 이유에 됐을 때는 이랜드와 인연이 있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CJ그룹에 동일하게 CJ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CJ그룹과 인연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랜드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인연이 있는 걸 강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인연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 보십시오. 방문해 보시고 열정적으로 한번 동정타사와 비교해 보시고 이런 것도 인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강조해서 회사와 인연이 있다. 무작정 우연히 내가 지원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게 첫 번째 좋은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랜드에 입사 시 이루고 싶은 꿈은 간혹 학생들 보면 행복한 가정 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꿈이 이루기가 되게 쉽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꿈들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꿈과 큰 비전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가지고 제시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CJ 푸드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외식업이 받는 인재상을 정립해보고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 인재상 이 부분에 한번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공통적인 인재상의 항목은 열정, 도전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항목이 창의성입니다. 마지막은 긍정성. 이런 것들이 가장 공통적인 인재상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정과 도전 정신이 다른 항목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창의성을 한번 어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학생들한테 A4 용지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점을 찍고요.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단축구멍이요, 블랙홀이요, 일장기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한 명도 저한테 동전 크기만한 점 밖에 있는 여백이 보입니다. A4 용지의 뒷면이 보입니다. 바깥 세상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친구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갈아엎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CJ 제일제당 CJ 프레시에 합격한 친구의 한번 사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 특별했던 경험, 봉사활동했던 경험 뭐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변을 했죠.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마음에 맞는 친구 10명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뭐죠? 1.4억 땡땡 캠퍼스 커플을 만들어 드립니다. 한 줄 띄었습니다. 2점 목적, 솔로 탈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자는 선의의 목적. 3점 방식, 1인당 3,000원씩 받아서 4점 수익원.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뭔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하면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양념을 창의적으로 풀어나가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그 크기가 크거나 헤비할수록 사실은 남학생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일단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여학생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소프트한 업종, 화장품 또는 고객을 상대하는 백화점, 은행, 항공사 이런 쪽은 아무래도 여학생들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류를 갖다가 넣었는데 자동차, 중공업, 조선, 건설 넣었던 여학생이 저 서류 다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못 써서 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종의 특이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런 기업에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 사보를 보시면 거기에 여학생 비율이 여직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면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 역시 끼와 열정을 강조하고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서상 간척지 바다를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었죠. 저 중동에 나가서 사막을 갖다가 다 읽어가지고 그 사막 땅에다가 플랜트, 공장을 세웠던 이런 문화입니다. 재작년에 서강대학교에서 4대 그룹 인사담당 임원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현대그룹의 인사담당 임원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입사원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사원을 뽑으십니까? 저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있는 인재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쓰실 때 면접에 나중에 임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합격했던 그 친구의 자기소개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로 자유양식으로 많이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데 이 친구는 소제목에 대고법칙 이런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이런 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라는 정의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1점 돈이 없으면 돈을 벌면 되고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벌었는지 이런 내용을 기술합니다. 2점 박치라면 연습하면 되고 박자를 못 맞추는 박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재즈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서 나중에 지휘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3점 떨어지면 계속 찾아가서 붙으면 되고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려고 면접 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교육생 대표하겠습니다. 나올 때 공로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점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배우면 되고 5점 예산이 부족하면 현장을 발로 뛰면 되고 이런 저희 대고 법칙을 현대자동차에서 실현시켜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필합니다. 신선한 재료가 있습니까? 예. 인턴 없죠. 그 다음에 공모전 없죠. 자격증 없죠. 하지만 합격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역시 도전 정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국민은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업종과 관련돼서 어떻게 거기서 인턴을 하고 실무 경험을 쌓았는지. 두 번째, 금융과 관련된 서포터즈 활동, 그 다음에 경진대회 이런 게 참여를 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금융 3종 세트가 가산점을 안 주겠다, 없어졌다고 해도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지식을 습득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도 없고요. 그런 거 할 그런 자신도 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번째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요. 실제로 자기소개서 항목에 우리은행의 지점을 방문하고 느낀 점, 개선점을 쓰는 게 아예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은행의 지점을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지점도 가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뭘 쓰죠? 느낀 점, 개선점을 쓰고 내가 앞으로 입사해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걸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입사 후에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입사 이런 열정 가지고 훨씬 더 매출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국내의 핵심 가치를 갖다가 논하는 것 중에서도 고객지향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실제로 가서 고객의 설문조사도 해보고 고객한테 고객 입장에서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정성 있게 여과 없이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좋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현대그룹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마찬가지로 다 도전정신, 열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이 항목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 항목에 여러분들이 제가 모범적인 한번 답변을 제시해 드릴 텐데 입사해서 뭐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빨리 출근하겠습니다. 제일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배님들의 말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걸 제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럼 일단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지원자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고 계속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또는 1, 2, 3 또는 연차별로 나눠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직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어떻게 벤치마킹 할 것인지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여학생들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 중에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주식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금 이루고 있을 정도로 아주 선호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모레퍼시픽은 서류부터 상당히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합격한 사례를 보시면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하는 이런 나만의 차별화된 방법을 적용시켰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친구는 연극, 인생 극장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인생 1막, 고3 때 주걱을 손에 쥐었던 마음으로. 예, 고3 때 내가 어떻게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고3 때부터. 이런 인생 극장의 1막이 있고요. 인생 2막, 내가 지원한 땡땡 직무와 사랑에 빠지다. 인생 3막, 꽃보다 사랑이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나의 스토리를 갖다가 인생 극장, 연극으로 적용해가지고 전개를 했습니다. 관심이 가겠죠. 인사 담당자는, 채용 담당자는 다음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항상 창의적이고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도 잘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를 전개할 때도 다른 지원자하고 차별화시켰습니다. 첫째 뭐 하겠습니다. 둘째 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3년 뒤 뭐 하겠습니다. 5년 뒤 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친구는 영어의 육하 원칙을 활용했습니다. 첫째, 내 직무에서 what입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how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마지막 세 번째, why입니다. 왜 해야 될지 철학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입사 후 포부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일수록 적게 뽑는 기업일수록 많은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일수록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차별화시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업종별 대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특성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요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요리 레시피, 자기소개서라는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서 기업체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체 채용 담당자들은 이 레시피가 과연 맛있을까? 라고 판단해서 맛있겠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하면 면접을 가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세요. 요리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우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신선한 재료를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특별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요. 데코레이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진정성 있게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한번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 보십시오.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